네, 2022년 9월 1일 두 번째 영상이에요. 제가 그리고 편집 같은 거를 할 생각도 없고 할 시간도 없어서 하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근데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누가 뭐 내용을 놓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정 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보시는 거고 아니면 안 보시는 거니까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자, 이제 시장 대응을 좀 더 얘기를 좀 해보자면,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큰 흐름과 개별 이슈에 대한 괴리감, 착각,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시장에 들어온 돈이 이렇게 한정적이라는 게 느껴지죠. 예, 삼성전자도 거래량이 이제야 조금 살았는데, 월봉으로 거래량을 보자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자,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는 그나마 요즘에 최근에 조금 살린 것 같아도 거래량 자체는 많이 죽어 있어요. 유동성 자체가 많이 줄어 있다는 거죠. 기아 한번 볼까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줄어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인 애들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는 뭐 SK 하이닉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삼바도 줄어 있는 추세죠. 그나마 추세는 좋은데 얘는 mRNA, CMO 관련이라서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엘화, 뭐 현대차 봤고요. SDI,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삼성물산 등등.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시총이 큰 애들, 대장, 소위 말하는 대장 같은 애들의 거래량 자체가 많이 죽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매일 시장에서는 슈팅이 나오고 이게 급등하는 종목이 나와요. 예, 꼭 내가 갖고 있는 건 잘 안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세력들이 쉽게 해먹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을 급하게 해먹고 나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 G2 파워라는 종목 있죠. G2 파워 유명하죠. 무증 이슈로 시컷 해먹고 가는 종목입니다. G2 파워가 원전에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시총이 473억짜리예요. 400억대. G2 파워를 보면서 원전에 돈이 들어왔다. 원전 종목들 좋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게 뭐 요즘 뭐 태조 이방원인가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방원은 태종이죠. 뭐 아무튼 사람들한테 잘못된 지식으로 이렇게 인식될까봐 뭐 아무튼 G2 파워는 무중으로 이렇게 해먹고 나가는 종목인데 이걸로 갖다가 원전 종목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전은 오늘 사고를 하나 친 놈 있죠. 예,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블럭딜을 했죠.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실 제가 이 두산은 친일 기업이거든요. 박승직이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 창씨 개명 미키 쇼우쇼크 해가지고 막 일본군 뭐 황군 뭐 어떻게 해라 뭐 거기에 뭐 지원해라 뭐 이랬던. 그래서 제가 두산과 롯데는 매매 자체를 안 해요. 뭐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본업에 있을 때도 저 계열사는 영 기업 문화가 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즉 두산 중공업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1년에 두 번씩 1년에 한 번씩 했죠. 이때 한번 주주배정 유상증자하고요. 이렇게 해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죠. 그리고 이번엔 블럭딜이고요. 주주 돈으로 빚을 갚고 빚 갚고 이제 지분을 팔아 넘기고 그런 애들이죠. 예. 원전에서 뭐 신재생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원전 이슈로 와서 주가 부양하고 팔아 넘기고. 근데 이제 오늘 외인이 샀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외인이랑 개인들이 잔뜩 샀죠. 예. 싸 보이니까요. 예, 이렇게 막 몰랐던 종목인데 싸 보이니까 외인이 샀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럼 기관들은 왜 팔았을까요? 만약 저게 기관들이 이렇게 호재 나올 거 다 나오고 뭐 지금 들고 있는 것보다 매도하고 현금화 한 다음에 다음 무언가를 준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 그러면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오늘 뭐 사실 뭐 이럴 거예요. 이렇게 막 올랐다가 야 이거 21선은 기회다 61선은 기회다 장기평은 기회 아니야. 야 프로그램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프로그램이 500만 주 뭐 이렇게 쭉 나갔네요. 이거 비차익으로 돼 있구나. 전체로 봐도 500만 주 이상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좀 들어왔다고 쳐도 프로그램으로는 많이 나갔으니까 뭐 이건 한번 지켜봐야
봐야 하는데 만약에 얘가 원전 섹터 자체에 힘을 빼게 된다면 그런 영향을 준다면 어떨까요? 예,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 참 못됐다. 오너들 진짜 못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매매 안 합니다. 단톡방에 있을 때 제가 한두 달 전쯤에 몇 가지 화두를 던진 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소랑 환경, 그 다음에 mRNA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원전은 뭐 이게 뭐 잘 모르겠어서 얘기는 안 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그때 연말 되면 메타버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인프라 관련주들. 왜냐하면 뉴딜 정책 나올 거는 뻔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윤핵관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명박 계열이잖아요. MB 계열인데 그때 밀던 일들 할 줄 아는 게 그거거든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라서 건설 또 원희룡이 또 건설교통부 장관을 하고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해 먹어야 되니까 뭔가 그쪽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뭔가 뭐 사람들 고용하고 뭐하고 하려면 인프라 쪽 뭐 그쪽 하겠죠. 그래서 그쪽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거는 또 네옴시티나 무슨 또 말도 안 되게 뭐 가덕도 이런 것도 한 번 더 들고 나오겠죠. 그다음에 뭐 아파트 분양이라던가 뭐 이런 거 나올 텐데요. 오히려 편해요. 할 줄 아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그쪽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G 인프라 이쪽도 네옴이랑 관련이 있고 5G, 6G 이런 인프라 쪽도 관련이 있고요. 뭐 아무튼 제가 얘기했던 건 수소, 환경 뭐 이쪽을 얘기했었는데요. 수소는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 친환경 에너지고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삼강 M&T 같은 종목도 삼자 배정 유성증자 납입 일정이랑 그다음에 친환경의 힌트를 얻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에 대한 부분은 뭐 기후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뉴딜, 그다음에 그런 부양을 위한 도구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타협할 때 되게 아름다운 마무리 있잖아요. 예전에 교토 의정사나 파리 기후 협약 같은 어떤 아름다운 마무리로 써먹을 때까지 두고두고 등락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요즘 뭐 파키스탄 홍수에 무더위에 가뭄에 독일 라인강, 뭐 양쯔강, 뭐 쓰촨성 말라버리고 산불은 오존층을 파괴하고 뭐 강이 마르니까 뭐 라인강의 물류 영향을 받네. 뭐 농경지는 파괴되고 그런데 또 태풍 하나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판 까는 모습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등락은 우리가 예상이랑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정신없게 뭐 이렇게 나와서 대응하기 참 힘들죠. 이거 언제 사야 돼? 살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사고 싶은데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분할 대응이죠.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100만 원을 살 거면 좀 위험하다 싶으면 20만 원 먼저 들어가 보고 떨어질 때마다 시황 보면서 조금씩 사던가 아니면은 뭐 조금 샀는데 오르면 땡큐죠. 안 산 거보단 낫잖아요. 이렇게 좀 너무나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대응하는 게 요즘엔 맞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역병에 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mRNA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거는 이제 뭐 항암제 그다음에 신약에까지 파급이 있고요. 연말이 되면 또 연초가 되면 내년 초가 되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어쨌든 에너지든 뭐 친환경 에너지 수소나 뭐 태양광, 뭐 풍력, 뭐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러시아나 사우디,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가 무기화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대안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누군가의 선 투자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어떤 회사들은 어떤 이런 mRNA 같은 것들, 이런 대량 생산 체계와 어떤 세계 유통망을 이미 장악하고 있고요. 수소나 뭐 SMR이나 뭐 이런 것들, mRNA나 이런 것들은 모두 빌 게이츠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빌 게이츠가 투자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기사 보는 걸 까먹었는데 잠깐 헤드라인만 보면요.
간단합니다. 파월 발언보다는 유럽 가스 가격을 주시해야. 이거는 뭐냐 하면 파월 발언, 연준의 발언보다 외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를 보라는 뜻이죠. 예, 아주 간단하죠. 그 사람들의 말은 후행이고 일단 가스 가격 이런 거 보면서 대응을 좀 해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외교적인 부분에서 또 이런 게 있죠. 대만발 미중 갈등의 바이든 중국 관세 인하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가는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물가도 문제가 있긴 하고요. 이런 것들도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로 밀당은 하는 거지 이걸로 결정이 됐다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추측이죠. 팩트가 아닙니다. 물론 제 가설이나 제 예상도 추측이고 팩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거고요. 이 사람은 기자니까요. 이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조선에서 민서연 기자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보다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요. 이 사람은 기자니까요. 뭔가를 생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증권사 직원들도 뭔가 의견을 생산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고객 빠지면 회사가 안 좋고 자기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죠. 자, 22도 매파로 금리 인상 폭이 0.5냐 0.75냐 설왕설래 중 빅스텝 한다. 여기저기서 난리라는 뜻이죠. 자, 요거 보게 되면 월가 2024년까지 물가 안 잡히고 역대급 침체 발생 경고는 뭐 항상 하고요. 뭐 이런 밴드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허황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암울하죠. 이렇게 돼서 정말 암울해서 이런 자산 시장의 폭락을 대비해서 제가 요즘 새로 시작한 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거 보면은 미국 소셜미디어 스냅도 정리 해고 바람 인력 20% 줄인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구조조정과 치킨 게임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일반 사람들 일단 우리 같은 시민들에겐 정말 힘들 만한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동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그것보다 어떤 우리가 자본으로 최대한 버텨내야 되고요.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잘 하다 보면 뭐 경제적 자유까지 얻을 수 있을지 혹시 알겠습니까? 네, 제가 가끔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는 사실 그래요. 개미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고요. 제 지인도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해줘요. 1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데 시장이 5%가 빠지면 5% 수익을 낸 거랑 같다. 그렇게 사고 싶던 삼성전자를 5%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삼성전자를 말한 이유는 시장에 대한 고민도 공부도 하기 싫으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삼성전자라서 굳이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나스닥을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또 나스닥이 기술주의 또 집합체 아니에요. 애플, 테슬라 뭐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주고 전 세계의 기술주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을 자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인들 중에서도 나스닥을 들고 있는 분이 있어서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게 뭐냐 하면 코인 선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저기 뭐 안 쓰는 계좌에 안 쓰는 그 요즘 안 하는 계좌들 잔돈들 모아 보니까 한 377불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377불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해서 하루에 1%가 목표입니다. 하루 1%가 되게 어려워요. 하루에 1%로요. 377불로 하루에 1%를 하잖아요. 그래서 1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365일 후에 무려 14,244불이 돼요. 환율이 그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래도 한 1,700, 1,800만 원 되지 않나요? 37만 37가 한 50만 원 이런 걸로 시작해서 5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천몇백만 원을 과연 만들 수 있을지 예, 하루 수익 1%씩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매번 만약에 이게 377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381불로 마무리했다. 딱 그러면은
수익률 1.5% 나이고 수익금은 4불. 누적 잔고는 381 USDT. 누적 수익률 1.5%. 그래서 시작 잔고 여기서 381이 되겠죠. 전날 종료 잔고니까. 근데 종료 잔고에 여기에 만약에 392불을 만들었다. 오씨 대단한데요. 그러면 11불이에요. 그럼 수익률은 2.81%가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2.01%가 돼야 맞는 건데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성공할 확률은 한 5%도 안 될 것 같아요. 5%가 뭐야? 1%도 안 될걸요.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물론 더 큰 수익을 낸 적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라서요. 1800%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이건 미친 듯이 장이 좋을 때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 베팅을 할 수도 있어서요. 시장이 하락할 거 가는 걸 뻔히 아는데 이걸 인버스로는 약간 모자란 감이 있고 또 개인기를 좀 더 부릴 수 있는 그런 거고 이럴 거 하면은 또 24시간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뭔가에 좀 잡생각 안 들고 집중할 수 있고 돈이나 벌자. 돈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니까 이것도 가끔 업데이트 되는 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실패해도 실패했다고 올릴게요. 뭐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뭐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요.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